안녕하세요. 호주 사는 사람들 엉클오지 다시 2편으로 돌아왔는데요. 오늘은 간호학업을 이제 곧 졸업하는 학생에게 간호학업을 시작하거나 시작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제가 직접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. 첫 번째, 저한테 가장 많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는 질문이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간호학업을 한국에서는 계속 한국 에이전트에서는 하라고 그러던데 저는 대도시로 학업을 하러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 좀 낫다고 생각하나요? 일단은 학업을 준비하면서 목적이 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영주권, 뭐 학업도 있지만 저의 멘탈 관리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인구 저밀도 지역은 확실하게 대도시보다는 인프라가 떨어져요. 그리고 병원, 맞죠. 뭐 인종차별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일을 구하기도 힘들 수 있고 근데 그런 것과 영주권 5점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메리트 있느냐? 저는 대도시에서 학업하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상황상 지금은 간호사에 대한 디맨드가 정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저밀도 지역에 가서 5점을 받지 않아도 대도시에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의 상황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다. 현 상황에서는. 지금 현재로서는 네, 그렇게 말씀드리고 4년 전에 제이 양이 하고 우리가 상담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의 주제였는데 그렇죠. 4년 전에 지금이랑 상황이 좀 틀렸어요. 네. 그래도 제가 제이 양한테 대도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는 지방 지역으로 하면 못 견딜까 봐. 엉클오지. 두 번째 질문은 지금 UTS에서 학업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시드니에 굳이 말하면 시드니 대학까지 포함하면 4개인데 네. 그래도 시드니 대학을 많이는 간호학과로 잘 안 가니까 UTS, 웨스턴 시드니, ACU가 있잖아요. 네. 그럼 UTS 간호학업을 쭉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좀 있었던가? 일단 UTS는 학생의 상황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 커리큘럼 자체가 막 엑셀러레이트하게 막 이거 해 이 정도는 아니고 뭔가 조금 잘 짜여져 있고 네. 그리고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학교는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저희 학교는 학기 중에 실습을 보내진 않아요.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학업이랑 그 다음에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조금 시간을 기도 하고 물론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는 과제 양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을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보니까 방학 기간 동안 실습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 측의 배려였던 거를 알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는 3학년 1학기에 세부 전공을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호학과에도 여러 가지 스트림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수술방 간호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뭐 아동 간호 아니면은 뭐 정신 간호 되게 많아요. 그런 스트림을 선택해서 그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 맞춰서 그런 실습지를 배정을 해줘요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찍 알아낼 수 있는 그걸 3학년 1학기 때 하기 때문에 1학기 지나고 유그를 신청할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죠. 약간 스페셜라이즈드 해가지고 선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제이 양은 어디서 했죠? 저는 크리티컬 케어라고 이제 중환자실이랑 응급실에서 했습니다. 네.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학업을 하다 보면 좀 이 학업을 제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페일이 될까요?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. 이 학업의 강도는 어떤가요? 학업의 강도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문과 나왔거든요. 그리고 문과를 나오고 나서 간호학업을 선택하기까지 정말 많은 다짐이 필요했어요. 그리고 나서 간호학과를 와봤는데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 두 달 반 동안 정말 힘들 수 있어요. 항상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자료도 많고 읽어야 될 것도 많아요.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실습 평가 잘 받으면 그게 또 저한테 밑거름이 되거든요. 하나씩 퀘스트를 깨가는 것처럼 해나가면 학습 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4년을 겪고 오면서 이 간호학업을 하라고 권고를 했던 저를 원망한 적이 있나요? 저 솔직히 엉클오지. 그 페일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페일을 하는 경우들인가요? 사실 저도 옛날 4년 전에 상담했을 때 페일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. 되게 많은 우려를 했어요. 학업 잘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일단은 페일 하는 게 더 어렵다.
페일하는 게 더, 저희 학교는 그래요. 페일하는 게 더 어렵고 정말로 크리티컬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커리큘럼 자체가 패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줬고요. 네. 그리고 페일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약간 이건 조금 성실도가 부족한 거죠. 뭐 날짜를 까먹고 과제를 안 낸 사람. 아하.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페일해야 되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허락되지 않은 약을 주는 것. 이건 사실 기본적인 거죠. 수업을 잘 들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한 사람들 페일 되지만 수업 커리큘럼에 성실하게 따라갔다면 실수하지 않고 페일할 수 없습니다. 페일하기 더 어렵습니다. 돈을 특히 많이 내는 인터내셔널들은 페일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니까 그럼요. 로컬보다는 네. 인터내셔널이 잘 통과를 하는 분위기가 그럼요. 있는 거죠. 방학 때 도서관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엄청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정말 많이 공부하고 인터내셔널은 거의 더 페일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. 한국의 어떤 대학의 생활들을 약간은 해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의 생활과 호주의 대학의 어떤 시스템, 뭐 교육의 방향 이런 것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? 일단 한국은 제가 잠깐 해봤지만 한국 대학생은 잠깐 해봤지만 한국은 뭔가 이거 해, 과제 해, 약간 일방향식 교육? 그렇지만 호주는 처음에 왔으면 당황할 수 있어요. 이게 무슨 대학교야? 왜냐면 제가 미리 플리워크라고 다 읽어가고 학교에서는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. 토론을 많이 하고 이런 케이스에서 넌 어떻게 할래? 어떻게 할래면서 참여형 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나서도 과제도 그걸 기반으로 제가 직접 다 찾아야 하는 리서치 중심의 과제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호주 교육은 무언가 그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내가 직접 찾아 나가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야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호주의 간호학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투자가 돼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완벽히 영어죠. 아, 이렇게 영어? 네, 영어죠. 간호는 다른 과들보다 일단은 참여형 수업이 좀 많은 편이고요.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조금 많이 중요해요. 에세이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학과 입학 점수가 IELTS 7점인 것도 있고 네. 그리고 7점을 받아와도 실생활에서 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중에 메리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 질문지 없는 질문인데요. 네. 개인이 느끼기에 네.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네. IELTS vs PT 어떤 게 나은가요? 전 두 가지 다 해봤고요. 해봤죠. 입학 점수를 만들 때는 IELTS를 받고 이번에 졸업 점수를 만들 때는 PT를 받는데 저는 PT를 다 넣고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호주에 지금 4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호주식 영어나 뭐 자연스러운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조금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. PT는 조금 테크니컬한 게 많이 필요해요. IELTS는 뭐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이고 그래서 IELTS는 문맥을 파악하고 스피킹이 잘 되면 훨씬 고득점을 받기 유리한 거고 실제로 제가 한 일주일도 공부 안 하고 목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받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좀 오래 사셨고 그리고 영어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전체가 아니고 기술 조금 스페시픽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PT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듣고자 했던 질문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요. 네.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맨 처음에 상담했을 때 좀 우려했던 랭킹 5 안에 들어있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간호학과 전체 학생 중에서 가장 좋은 피드백과 아웃컴을 지금 졸업 시에는 산출해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호주의 어떤 교육이 한국처럼 주입식으로 그걸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뭔가의 의지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접근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석세스풀하게 마무리를 짓고 더 성공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이라는 점 맞습니다. 이거를 제가 또 제 양을 통해서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고요.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해요. 그래서 제 양이 또 이 호주 과정들을 쭉 마치고 또 이제 호주 간호사로서 일할 건데 제 양이 가지고 있는 플랜들이 좀 있거든요. 잠깐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이제 4년 동안 호주에 머물면서 생각했던 게
조금 선배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그죠.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이사님과 처음 이제 한국에서 상담을 하면서 학업을 시작하기까지에 이사님의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부분 정말 많지만 그래서 롤 모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전달하고 싶은 노하우나 팁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내가 그때 더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 지금은 많이 생각이 나요.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간호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유구렛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말하자면 뭐 주니어 멘토 같은 느낌이지만 또는 내 간호 학업과 호주에서의 삶에 대한 그럼요. 스토리텔링도 좀 해나갈 거고 네. 앞으로 또 경력차가 이렇게 쌓여나가는 성숙한 간호사가 되고 또 다른 계획들을 또 설정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좀 굉장히 훌륭한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간호를 고민할 때 조언을 좀 줄 수 있는 네. 예, 그럼요. 정말 좋은 멘토가 되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되고요. 우리가 나중에 우리 제이 님이 정식적으로 이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또 영상을 하나 찍던가 네. 아니면 제이 님의 어떤 스토리텔링 하는 블로그 같은 것들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. 그런 것들 좀 참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